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방산업의 발암물질 다량 배출 파문과 관련해 정밀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근로자와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법원 조정을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10년 넘게 끌어온 이 사업이 다시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지시는 새치기 결정이고 초법적이라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구했습니다. LH공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임차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발송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 하남산단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에 미쳤을 영향인데요.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세방산업이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대단위 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온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곳이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쓰이는 배터리 분리막 건조 구간인데요. 현재 세방산업은 이틀째 조업을 멈추고 전문기관과 함께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설비에서 새고 있는지 여부를 정밀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세방산업은 공장을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와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공정에 관련된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진의 실효성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간 기능 검사와 소변에서의 TCE 물질이 검출되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이거는 단기간에 고농도에 노출됐을 때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지 장기간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더구나 1급 발암물질이 사용되는 공정에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도 투입돼 왔지만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97년부터이며 국내에서 이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밤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현재 구름 영상 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비구름대가 남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점차 북상하면서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 30에서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요. 많은 곳에서는 120mm 이상까지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과 진도, 신안 등 전남 6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2.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담양이 29도, 화순이 30도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체로 어제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이 26도, 고흥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시가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에게 땅을 기부받는 대신에 투자금 229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광주시가 결국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이 타당하다 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다소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거라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모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뭔가 이명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절대 이면은 없고요. 그 점은 이제 저의 삶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시장을 내세운 윤장인 시장으로서는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을 두고 보기만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특혜 의혹을 밝히고 합리적 대안을 만든 뒤에 법원에 다시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파트너가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잇따른 소송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어등산 사업은 또다시 미궁에 빠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 같은 광주시의 결정에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이 속도가 아니라 공익성에 무게를 두고 어등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시정을 통해 각종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시혜를 주듯 대구만 특정해서 군공항 이전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하고 수원과 광주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수원과 광주가 대구보다 먼저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냈는데도 새치기 결정을 내린 것은 초법적이라고 비판하고 수원과 광주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플랜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대출액은 늘어났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방으로 확대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 4월 4조 5천억 원에서 6월에는 4조 9,900억 원으로 두 달 사이 5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 금융업계는 일반 주택 상품 대출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15.4%로 전국 평균 6%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2016년도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4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난간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8일.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안전전담부서로 공문을 보내 난간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인데 이런 지시가 내려온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일선 시군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릅니다. 난간 관련해갖고는 특별히 공문을 올 수는 없고요. 그 공문을 못 받으셨습니까 혹시? 왔다 가네요. 취재진이 확인을 요청한 이후 전라남도 지침을 알게 된 시군 안전 담당 부서들. 몰랐던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18시 13분에 왔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 후에 왔으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일하다가 담당 직원이 해서 이제 바로 올려야 되는데 검토하느라고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위험 방지 시설 현장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지자체들마다 각종 재난과 재해, 안전사고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의 무관심은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체계 강화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모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새벽 6시 30분부터 광주 시내 전역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출근길 음주 단속에서 면허 정지 17건, 면허 취소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실시한 출근길 단속에서도 28명이 적발됐다며 숙취 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계림 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51살 장모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와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용역업체에 사업을 주는 대가로 10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조합 운영비 4억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 장 씨를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실시된 광주 동구청장 재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한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9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K씨와 파워블로거 29살 M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글을 밀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유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기까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빛났었죠.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조은희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대회가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참여하셨기 때문에 1년 지난 지금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시작은 내구장에서 일어나는 큰 대회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있고 또 그때의 생생한 감동이 아직도 가슴에 가득한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또 그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됐다는 게 정말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하계 유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참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예, 저는 그 통역 봉사를 했는데요. 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고 관계자들이 오니까 통역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1만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5만 명의 서포터즈들이 그 그림자처럼 그 선수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회 성공적인 그런 마무리를 위해서 전부 노력했습니다. 예. 네,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선수 수송부에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사격 선수들이 탁구부 수송차에 타서 정말 엉뚱한 곳에 갈 뻔했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네. 또 뭐 물건을 잊어버리는 일들은 또 비일비재해서 그걸 찾으러 또 많이 또 분주하게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또 남미 선수들이 굉장히 좀 낙천적이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버스에 내리면서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너무 즐겁게 웃고 그래서 네. 같이 막 이겼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호응을 막 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컴퓨터로 검색을 하니까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네. 정말 순간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구나.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광주시나 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좀 자원봉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죠. 예,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일부에 있었다는 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이고 그리고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봉사라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받침이 이제 시작되는 네. 어떤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 과정 중에 어떤 그런 것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 광주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런 어떤 그거를 다시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그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나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좀 또 많은 또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2019년에 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으니까 광주시나 또 관계기관은 방금 말씀하신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또 자원봉사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너무 좋은 기억과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작은 힘들이 모여서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너무 커다란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힘이나마 또 보태고 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또 우리 광주를 알리고 또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우리 광주를 빛내고 알리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걸로 생각이 되는군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년을 꼬박 기다린 리우올림픽 개막이 드디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광주 전남 출신 선수도 적지가 않은데요. 다음 달 7일 열리는 여자양궁 단체전에는 양궁 여제인 광주시청 소속 기보배와 세계 랭킹 1위인 광주여대
최미선 선수가 출전합니다. 올림픽 8연패 성공 여부가 광주 여공사들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10일에서 11일까지는 여자 유도 경기가 열리는데요. 광주 도시철도공사 소속 김성현 선수가 올림픽 첫 무대에서 금빛 매치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13일에는 광주시청 소속 김덕현 선수가 멀리뛰기와 그리고 세단뛰기로 메달에 도전합니다.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8월 11일에서 20일까지는요,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골프와 수영, 펜싱 등 다양한 종목에서 광주와 전남 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4년을 기다리며 구슬땀을 흘린 우리 선수들.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멋진 경기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채집 모기의 64%를 차지하자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뇌염 모기에 물릴 경우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일부 환자들은 사망하거나 신경계 합병증이 우려된다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한 사립여고에서 생활기록부와 성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인 결과 성적 처리나 생활기록부 수정 과정에서 절차상 누락 등 일반적 오류가 있었지만 조작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고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MBC가 보도한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가 올해 5.18 언론상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 기자협회는 5.18을 알리려다 희생된 광주 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광주 MBC의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보도가 5.18의 의미를 전국화하는 데 일조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미국 메릴랜드주를 방문해 주지사인 레리 호건과 주지사 부인인 나주 출신의 유미 호건 여사를 만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광주 동구가 우리 동네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지역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캠프를 열었습니다. 광주대학교 평생학습 선도대학 사업단이 대한노인회, 광주시 연합회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섭니다. 어제 착공한 광주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는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바이오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분야의 핵심 기술을 실증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비와 시비 269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39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사업은 광주와 전남 전략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사업으로 21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공모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1차 공모는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기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달 말 시작되는 2차 공모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광주 사직동의 통기타 거리가 광주 음악의 거리로 승격됩니다. 광주시는 행자부가 공모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남구가 신청한 광주 음악의 거리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는 내년까지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억 원이 투자되고 랜드마크 조성과 오디션 무대 설치, 음악 전시 공간 구성 등의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조직위 내분으로 파행을 맞은 광주국제영화제가 올해 광주시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국제영화제에 지원했던 보조금 정산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직 내부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올해 책정된 보조금 3억 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영화협회 등 지역 영화인들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의 재정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올해 영화제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강의 광주와 나주 경계 구간의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산강 승천보 지점의 지난해 BOD는 리터당 4.6mg으로 10년 전 7.9mg보다 42% 개선됐습니다. 녹조의 원인 성분인 총인도 지난해 리터당 0.147mg으로 2005년 0.856mg에 비해서 크게 좋아졌습니다. 광주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체계화된 투자로 인한 성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0개 주제별로 체험 여행지를 선정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여행 주제는 해변과 계곡, 농어촌 마을, 캠핑장, 미식, 종교 순례길 등이고 순천 꽃마차 마을, 무안 송계마을,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신안 비금도, 한우넘 하트 해변, 목포 외달도, 완도 보길도, 해남 오시아너 캠핑장 등을 가볼 만한 여행지로 꼽았습니다.